94번? 94번 보자. 변동재주간접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공식을 제가 써드릴 텐데 공식을 암기를 못하면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자. 제가 이 공식을 써놓고 암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재주간접비는 변동비가 있고요. 재주간접비는 변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는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요. 여기 실제 발생액, 그리고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그리고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자, 고정비는 실제 발생액, 그리고 여기는 기준조업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기준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그러면은 고정재주간접비 예산액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똑같이 표준 시간이에요.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마지막 여기서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 자, 얘를 비교한 게 뭐가 되냐면 소비 차이고요. 소비 차이. 이렇게 비교해 주면은 능률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률 차이.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예산 차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은 조업도 차이. 그래서 변동재주간접비가 됐든 고정재주간접비가 됐든 저 공식을 암기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답을 낸 다음에 암기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액이 24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액 여기 240만 원. 실제 시간 기준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액이 2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동재주간접비의 소비 차이가 이제 얼마니? 20만 원? 20만 원 분리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니? 능률 차이는 20만 원 유리,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가요. 240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유리한 거니까 얘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지? 26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260만 원. 4번이에요. 정말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공식을 암기를 못하면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겁니다. 실제 발생액도 얼마가 될까요? 2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지? 실제 발생액도 260만 원.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액도 260만 원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9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공식 문제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써볼게요.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의 3일에 12월 중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비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 노비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공식 써볼게요. 실제 임률 마이너스 표준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임률에서 임률을 뺐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임률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이렇게 곱하기 표준 임률.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뭐라고 하냐면 능률 차이라고 해요.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능률 차이. 그리고 이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단위당 표준 시간.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 뭐가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직전후에 표준임률이 나와있죠? 시간당 얼마라고 나와있니? 9,000원. 표준임률이 9,000원. 여기 9,000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도 9,000원 들어가면 되겠다. 똑같이. 밑에도 똑같이 9,000원, 5,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있어요? 실제 임률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10,000원. 여기 실제 임률은 10,000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표준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있어? 10,000시간. 여러분들이 봐요. 표준시간이 10,000시간. 여기 이렇게. 얘는 여기는 단위당 표준시간인 거야. 그치? 단위당 표준시간. 그냥 시간으로 나와있으면 여기다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는 조건이 실제 생산량도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야.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시간이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있니? 유리한 능률 차이가 얼마? 450만원 나와있죠?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5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450만원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보자. 어떻게 채우면 되느냐면 잘 봐. 이 값을 x로 놓으면 x 곱하기 9,000원이 450만원 나온 거잖아. 그럼 990만원 나누기 9,000원 하면 얼마 나오니? 500이 나오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0이지. x 값은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x 곱하기 9,000원이 450이야. 그치? 450만원 나누기 9,000원 하면 x 값은 마이너스 500. 얘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1시간의 차이가 9,500시간. 그럼 9,500시간을 위로 가면 되는 거예요. 9,500시간.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9,000원 빼면 1,000원 나오죠? 1,000원에서 9,500시간 곱해주니까 950만원이 불리한 차이.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차이? 불리한 차이.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 답은 4번. 됐어요? 저것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96번 문제를 보시면 전공과 계산에서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전공가 계산은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매출. 이 흐름 먼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뭐 들어가니? 매출 총이익이지.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야. 얘가 전부원가 계산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이야. 이거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 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우리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재료비, 노무비는 변동비예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에는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판매관리비에도 두 개가 있어요. 판매관리비에도 변동 판매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정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고정 판매관리비.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 이런 말 쓰는 거야. 그러니까 96번의 답은 이미 나왔죠. 전부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여기 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됐습니까? 요거 4개 몽땅 다 더해준 거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이 변동 전부원가 계산이고 전부원가 계산 다음에 나오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매출에서 잘 봐요. 매출에서 뭘 빼주면 되느냐면 매출 마이너스 여기 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야.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 그러면은 여기 잠깐만 잘 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변동비예요. 직접 재료비 변동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역시 마찬가지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변동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당연히 변동비죠. 고정비는 여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변동비 또 하나 있지, 그치?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판매관리비가 이렇게 오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예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제 고정비에 두 개가 있네. 고정비에 두 개. 여기 고정제조간접비 있죠?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또 여기 고정판매관리비가 있죠? 고정판매관리비.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동원가 계산 이런 말 쓰는 거야. 변동원가 계산.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변동비끼리 묶고 고정비 아래로 내리고 그럼 변동원가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초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초변동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뭐만 들어오느냐면 여기 봐. 매출 마이너스 직접 재료비만 들어오는 거야. 직접 재료비만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만. 마이너스 직접 재료비 이렇게. 마이너스 직접 재료비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란 말 씁니다.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 그리고 나머지 몽땅 다 내리면 돼. 나머지 몽땅 다 이렇게 묶어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영업이익. 자, 매출에 재료비,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다 들어가면 전부원가 계산. 매출에 변동비만 들어가면 변동원가 계산. 매출에 직접 재료비만 들어가면 초변동원가 계산. 이란 말 쓰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97번 문제 보시면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헌이익에 현금 창출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현금 창출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공헌이익이 아니라 현금 창출 공헌이익이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판매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조언을 해준다.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재료비만 대응시키는 거지, 그치?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 영업이익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돼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초변동원가 계산 2번이 맞는 걸로 할 수 있고요. 3번에 보시면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혼합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봐요. 내가 고정비, 변동비 구분했어? 그냥 때려 넣지, 그치? 필요 없습니다. 변동원가 계산과 마찬가지로 원가 부착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밑줄 쳐봐. 원가 부착 개념에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원가 부착이라는 것은 다 원가를 합치는 걸 갖다 우리가 원가 부착이란 말 쓴단 말이야. 여기 봐요. 전부원가 계산이 원가 부착이죠. 재료, 고정비, 변동비 다 집어넣었잖아, 그치? 이게 원가 부착 개념이에요. 판매관리비가 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판매관리비는 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판매관리비를 채 나머지 제조원가를 다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원가 부착 개념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가 부착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고정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비. 그래서 자 97번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98번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주식회사 3일은 단기 초에 시작해서 제품 몇 단위를 생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00단위를 생산했으며 단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물음이 뭐예요? 자, 판매량이 600단위였다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재고액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재고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기말제품의 차이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개 생산했다고 그랬지? 몇 개? 1000개 생산해서 몇 개를 팔았어요? 600개 팔았죠? 그럼 기말에 남은 거는 여기 봐요. 기말 제품 수량은
기말 제품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지? 400개가 되는데 정보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으로 하면은 자 곱하기 정보원가는 이거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 얼마? 420원 동그라미, 노무비 300원의 동그라미, 변동재조간접비 120원의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 잠깐만, 재료비, 노무비, 변동재조간접비는 다 단가로 나와 있는데 고정재조간접비는 항상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정재조간접비의 금액은 여기 봐, 고정재조간접비 나누기 생산량을 하면 단위당 고정비가 나오는 거야. 단위당 고정비가 나옵니다. 자, 고정재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20만원 나와 있죠? 판매관리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판매관리비가 제품원가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20만원 나누기 생산량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00개. 그러면 200원이 나옵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2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여기 봐봐. 재료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20원. 요거 420원. 동그라미. 노무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원. 요거 동그라미. 변동재조간접비 얼마라고 그랬어요? 120원. 동그라미. 변동 판매관리비는 안 들어간다. 지금 고정재조간접비 200원. 동그라미. 다 더해주면 얼마니? 전부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900. 무드에 420원, 300원, 720원에다가 840원에다가 20원, 200원 더해주면 1040원이지? 1040원. 곱하기 1040원. 그럼 얼마 나오니 이거? 400개 곱하기 1040원 하면 41만 6천원? 41만 6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변동원가 계산은 여기에서 고정비만 빠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고정비 200원만 빠지면 840원이잖아요. 840원. 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48, 32. 44, 16, 34만 6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의 차이를 물었잖아요, 그쵸? 요거의 차이. 얼마 나옵니까? 33만 6천원 빼주면 8만원 나오죠? 맞아요? 8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문제를 더 쉽게 계산하고 싶으면 기말 제품 수량 400개 곱하기, 여러분 여기에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간 게 뭐야?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간 게 뭐야? 고정비지, 그치? 고정비 단가 얼마 했었어요? 200원이 했었지, 그치? 200원. 그럼 8만원 나오잖아. 이렇게 8만원. 그래서 이 칠판에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는, 네, 기말 고정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속에 고정비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99번 문제를 또 한번 먼저 볼게요. 99번. 주식회사 3일에 손익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 같을 때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고원이익과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고원이익은 얼마인가 차이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부터 물었으니까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저기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0원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봐.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볼게. 500원. 변동비자 들어가는 거 몽땅 다 해볼까? 변동비. 단위당 재료비 변동비예요. 동그라미. 단위당 노무비 120원의 동그라미. 단위당 변동 재조간접비 50원의 동그라미.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30원의 동그라미. 더 이상 변동비자 없지, 그치? 변동비자를 몽땅 다 더해주면 얼마니? 350원이죠? 350원. 여러분 변동비가 350원.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 나와요? 150원 나오지? 공원이익은 150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요 150원 곱하기 판매 수량 해주면 되는 거야. 150원 곱하기 판매 수량이 몇 개 팔았다고 나와 있어? 10,000개 팔았다고 나와 있지, 그치? 여기 잠깐만 봐요. 요 150원 곱하기 공원이익 150원 곱하기 판매 수량이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50만원 나오죠? 이렇게 150만원 나와요. 초변동원가 계산은 500원에다 재료비만 대응시키는 거야.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있지? 150원 나와있죠? 재료비가 150원. 그럼 얘는 350원 나옵니다. 그러면 350원 곱하기 10,000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350만원 나오고요.
차이를 물었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지? 200만 원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자, 이렇게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에서 공원이 계산해주고 매출 마이너스 직접 재료에서 재료 처리랑 공원이 계산해 주시고요. 곱하기 수량해 주시면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번까지 하고서 정리할 시간 줄게요. 100번 보자. 단기에 영업을 개시해서 10,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9,500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0원에 판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 정보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목적으로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정보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이잖아, 그치? 대입 한번 해봐. 그냥 천천히.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단위를 2,000원에 팔았다. 2,000원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 2,000원에. 그러면은 여기 매출이 2,000원이 가면 되는 거죠. 2,000원, 그치? 정보원가 계산은 매출원가가 얼마일까요? 자, 다 해보자. 재료비 동그라미, 농비 동그라미, 변동 재주간접비 동그라미. 판매 관리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고정 재주간접비는 얘들아 120만원 나누기 120만원 나누기 생산량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왜 맨 외출을 보면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00개. 얘들아 항상 이거 여기 봐요. 고정 재주간접비 나누기 생산량 하면 단위당 고정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120원 나오죠? 맞아? 120원. 요거 여기 봐요. 재료비, 농업비, 변동 재주간접비, 고정 재주간접비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 돼주면 얼마 나오니? 만. 아니 뭐 많이 나와. 1,600원에다가 1,400원, 1,600원에다가 120원 내주면 1,720원 나오는 거지. 1,720원, 그치? 동그라미 2번이 1,720원이라고요. 정보원가 계산을 이해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1,820원이 아니라 1,720원이다. 요거 다 더해주면 1,720원이라고. 재료비, 농업비, 변동 재주간접비, 고정 재주간접비 몽땅 다 더해주시면 1,720원. 자, 동그라미 3번에 변동 재주간접비 이해할 경우에 제품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만 빠지면 되잖아. 120원. 그럼 1,600원이 되는 거죠. 1,600원. 1,600원. 4번에 정보원가 계산을 이해할 경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몇 개 팔았어, 얘들아? 10,000개 생산해서 9,500개 팔았으니까 500개 남았지, 그치? 맞아요? 500개 곱하기 1,720원. 동그라미 2번이 1,720원이라고 했지? 정보원가 계산이. 500개 곱하기 1,720원 하면 얼마 나오죠? 86만원 나오죠. 86만원. 여러분, 1번에 정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크다. 얘가 맞는 건데 왜 맞느냐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그냥 정보원가 계산 순이익 저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정보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 재고 자산 속 고정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기말 재고 자산 속 고정비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에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입니다. 고정비 차이란 말이에요. 고정비로 내려왔냐 안 내려왔느냐의 차이니까 고정비 차이예요. 지금 이번 연도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가 없어요. 기말은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얘 빼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냥 이걸 언제 여기다 숫자 집어넣고 계산해봐, 그지? 자, 공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정보원가 계산 순이익에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인데 기초가 없잖아. 이번 연도에 개시했으니까. 얘에서 얘만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보가 훨씬 더 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정보원가 계산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보다 크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야.